요거는 이제 제목이 아주 거지 같습니다. 한 거 18곡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 자, 그 얘기가 아니라, 자, 18곡, 총 18수입니다. 전문이 18수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마 한 9개 정도 나왔을 겁니다. 네, 9개 정도 나왔는데, 전문은 18개입니다. 참고로, 이번 6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고3 모의고사. 6월께 나왔습니다. 뭐 이미 나온 거긴 하지만,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실어놨는데, 그래요.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야이씨, 방금 151이라고 했잖아. 집중 안 해요? 이씨.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궁금한 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거 18곡은 공명과 은거에 대한 작가의 생각.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가치관. 뭐야? 공명, 은거. 자, 이제 요 단어들은 뭔지 알죠? 공명. 뭔지 아세요? 아이, 씨발,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 이씨! 저게 저랑 반년이 넘게 이걸 모르면 어때? 공명. 대충 뭔 거 같아? 느낌 있을 거 아니야, 느낌. 느낌 없어? 그럼 자, 맥락상으로, 자, 은거랑 공명이랑 둘이 뭔가 부딪힌다고 생각하면 뭔 거 같아? 은거는 알지? 은거 뭐야? 그래, 그럼 공명 뭘 거 같아? 뭘 대놓고 얘기해, 이놈아. 숨어 살았다고 한다면은, 공명은 말 그대로 이제 밖에 나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은거는 보통 자연에서 이루어져요, 맞아요? 자, 그럼 공명은 어디서 이루어질까? 그래, 이제 그렇게 나와야지. 저걸 그렇게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속세랑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의 답변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냈어요. 아니, 제가 반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공명은 속세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공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벼슬을 통해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행위예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다른 많은 고전 시가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자연 친화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자연 친화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어. 속세랑 비교하는 경우도 있잖아. 대표적인 게 본인도 했던 만흥이라는 작품인데, 아마 또 졸라 까먹고 지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지랄 할 거지. 보통 이렇게 비교가 된다라는 거. 자, 거기서 아무튼 요런 말이 있고요. 자, 하필 뭐냐, 퇴계 이황의 제자인 권어묵은 진시가 된 후에, 자, 뭐래? 한거 싶어 곡의 작자가 권호문이고 이황의 제자입니다. 자, 이황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친구였어요? 이황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도산12곡이라고. 예, 우리 지방에서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지방에서 이제 학원을 하며 1차 강사였던 이황 씨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도산12곡을 줬어요. 그 사람은 어쨌든 그것도 존나 짜증나. 뭐야, 12개가 있어. 12개가 있는데 6개로 나와가지고 한쪽은 언학, 한쪽은 언지라는 부분으로 나와졌는데, 한쪽은 자연, 한쪽은 학문 수양에 대한 중요함,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 공명과 은거로 나눠져 있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 진사가 된 후에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대요. 그럼 벼슬 안 하고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지, 그죠? 은거 전에 고민과 은거를 선택한 후에 만족감. 자, 우리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은거 전에 고민. 그건 뭐야? 고민이라고 있으니까 이 둘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둘 간의 갈등. 자, 갈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무슨 갈등? 지 혼자 한 거니까. 무슨 갈등? 갈등 두 가지잖아. 나 혼자 갈등하든가, 아니면 다른 새끼랑 갈등하든가. 뭐야? 나 혼자 갈등하는 거. 우리 뭐 무슨 갈등이라고 해?
그래,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자꾸 안 되면 어떡하지? 나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너네 집에서 해줘? 이씨, 개빡치게 하네? 자, 암튼, 한거 18곡을 통해 노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기 A랑 B 같은 경우는 이따가 같이 한번 달아보도록 합시다.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자, 요 공명이라는 부분과 은거라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공명은요, 이 한걸 18곡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출이라고 합니다. 출. 그리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라고 얘기합니다. 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아간다는 뜻이고요. 처는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피난처, 도피처, 거처 할 때 그 처자예요. 알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라 많아요. 8수나 있습니다. 그래도 19개, 18개, 18곡 중에 8개면 적은 거죠. 그죠? 할 게 좀 많죠. 자, 첫 번째 연부터 봅시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 자,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유뿐이로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원하는 건 뭐라고? 충과 효래요. 충과 효. 우리 어차피 요거 잘 나오잖아요. 그죠? 충효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돼요? 왜? 체온이 있을 때가 좋았지? 자, 유교적 사상과 연결되는 거죠. 이걸 뭐 하나하나씩 다 얘기해야 돼? 아직도 까먹어? 이제 아직도 몰라? 어떡해? 너 뭐 대충 들었니? 자, 근데 그 밑에 이 두일 말면 뭐래? 금수나 다르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금수 몰라? 금수. 너랑 비슷한 건데. 짐승이요. 자, 충효를 다 봐봐. 여기 봐봐. 충효를 모르면은 뭐랑 다름이 없다고.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충효를 가장 중요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개빡치네요 갑자기. 그 다음에 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황황하노라. 자, 여기 십제황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년을 허둥지둥했대요. 자, 이것 때문에 어쨌든 충효를 이루기 위해서 몇 년 동안 10년을 허둥지둥했대요. 그럼 이랬던 시기가 그럼 언제일까? 뭐 할 때였을까? 제가 배경 설명했어요. 이 10년 동안 그럼 얘는 뭐 한 걸까요? 뭐 한 걸까요? 빨리 얘기해봐. 뭐 하는 걸 것 같아? 왜 말을 못해? 이거 둘 중에 하나겠지. 뭐야, 10년 동안 뭐 했겠어? 그래. 보통 이렇게 허둥지둥이라는 부정적 워딩을 쓴다라는 얘기 자체가 나는 지금 어디 있었다. 내가 벼슬을 하면서 10년 동안 허둥지둥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공명과 은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야. 됐어요?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볼게요. 밑에. 자, 비록 못 이뤄도 뭘 못 이뤘어? 비록 벼슬, 공명을 이루지 못해도 뭐래? 임천이 좋으니라. 자, 임천 이거 뭐였어? 임천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뭔지 아세요? 씨발 언제 할 건데? 아니 도대체 언제 할 거냐고. 야, 거의 만흥에서도 나왔단 말이야. 만흥에서도 임천 환흥을 비길 데가 없애라 나왔단 말이야. 언제 할 거야? 좀 공부 좀 해, 진짜 진심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내가 이걸 예전부터 이런 메커니즘을 예전부터 얘기했어. 자, 자연 같은 경우는 보통 긍정적 워딩이 있고, 그죠? 속세 같은 경우는 보통 부정적 워딩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다고. 근데 그럼 여기서 좋다라고 한 거면은 제가 자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임천이 뭐겠어? 자연이겠지. 내가 구조적인 것들을 이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 하시면은 저는 약간 헛수고한 거예요. 응? 아니면 뭐 제가 잘못했겠죠. 예. 제가 뭐 제대로 못 가르쳐는 제 탓입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럼에도 어쨌든 나는 이 벼슬적인 속세적인 부분들 하지 못해도 난 뭐가 좋다? 자연이 좋다. 이런 상황이에요. 왜? 그럼 난 지금 적어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은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연 속에서. 자, 무심어조는, 자, 거기 보면은 무심어조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욕심이 없는 물고기의 사회, 자연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물들은 다 뭐래? 저절로, 자한하니 뭐냐면 저절로 한가하였더니. 뭐지? 보통 자연에 있는 자연물들은 한가하죠. 자, 그 다음에 조만의 세사를 잇고, 자, 여기서 또 핵심 포인트나 세사가 나왔는데, 세사가 뭐냐면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세속적인 일. 조만간 세사를 잇고 너를 쫓으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얘기는 뭐냐? 세상 일을 잇고 너를 쫓겠다 했어요. 너는 건 뭘까요? 그렇죠. 보통 우리 진짜 다른 작품들도 다 이렇게 나와요. 속세 꺼져, 자연 좋아, 이렇게 나온다고. 얘도 되게 뻔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속세를 잊을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을 다시 따라가겠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쫓으려 하노라 라는 것도 보니까, 자, 1수든 3수든 8수든 9수든 다 어때? 하노라, 하오리라, 인난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고 있다.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고 있다. 영탄적 표현이 뭐였어요? 영탄적 표현. 몰라? 응, 뭔데? 저기? 알아? 뭔데? 뭐냐고? 모르고 있어? 그럼 뭐 아니면 얘기를 해요. 영탄적 표현 뭐였어요? 이런 거 심각한데? 뭐하러 해, 그러면? 대충 해도 돼. 내가 대충 얘기해도 내가 알아들을 정도면 알고 있는 거지. 뭐야? 대충 얘기해. 입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이런 건. 입 밖으로 안 나오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 문제 풀 때도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래, 감탄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뭐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니는 말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출하면 드디어 나왔어요. 그쵸? 아까 출 부분이랑 처 부분 나온다고 했었죠. 자, 출 부분이 나왔고요. 자, 출하면은 치군택미 나왔어요. 출하면 치군택민이라고 해서 치군택민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잖아. 이런 거 존나 막 어려운 거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자, 치군이면 뭐냐면요.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푼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얘는 벼슬길에 나아갔을 때 임금한테 충성하고 백성에게 선정을 베푸는 겁니다. 아니?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처하면 출 나왔고요. 이번에 처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은거하는 거라고 했죠. 처하면 조월경운이라고 했어요. 자, 조월경운은 뭐냐? 자, 조월은 이제 달을 끼고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
달빛 아래에서 낚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운이 뭐냐면은요, 자, 구름 밑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는 뭐예요? 자연에서의 어떤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어때요?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물며 북이를 위기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라고 했어요. 자, 북이랑 대조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였어요? 그렇죠. 그럼 북이는 뭐랑 관련돼 있는 거? 그렇지, 속세. 자, 우리가 북이 하면은 위기가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빈천거, 가난하게 살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가난하게 산다는 게 무조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분수, 자기 분수에 맞게끔 가난하게 소박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렇다면은 이제 이 빈천거에 대한 얘기를 한자성어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뭘까요? 뭐라고 했는데 방금? 안 뭐야? 안 들려. 빨리. 안 분지죠? 맞아요. 그냥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해.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안빈납도, 안분지족, 요거 연결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됩니까? 자, 청산이 벽계림하고 개상이 연촌이라. 이거는 그렇게 어려워할 거 없고요. 자, 청산 산이겠죠. 벽계림 뭐겠어요? 그냥 개울가 이런 거겠죠. 시냇가 이런 거겠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그냥 일종의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쫄지 마시라는 게 요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당 심사를,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마음은 백구인들 지알랴. 백구라고 해서 알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연에서 놀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죽창정 야월명한데 우리가 이거 모른다 쳐도요. 야월명이 밤 풍경이 정말 좋은데. 자, 일장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일장금이 인날이라 라는 부분은 여기는 지금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무라일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연 친화적인 태도랑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십수 보시면요, 궁달 부운같이. 자, 여기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뭐뭐같이 보아. 일단 뭐가 들었어요? 지규법 들어갔는데 얘네처럼 보면서 뭘 하면 된다? 세사를 잊어두고. 그러니까 떠다니는 구름같이 본데 뭘요? 세속적인 일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다시 여기서 부운같이 보아서 세사를 잊고. 그러면은 이게 마치 뭐라고?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어떻게 보겠다? 그냥 가볍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계속 태도가 일관적이죠. 내가 태도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어디서? 자연에서의 삶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호산 가수에 노는 것은, 그러니까 산과 수 두 가지가 있으니까 산과 좋아하는 상과 가수에 노는 뜻, 자연에서의 노는 뜻을. 자, 그 다음에 원학이 내 벗 아니거든. 어느 분이 하실 거라고 했어요. 자, 원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원학이 원숭이랑 학입니다. 근데 원숭이와 학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일종의 부의 상징입니다.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어디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속세.
자, 속세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속세와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누가 내 벗이 아니래. 얘네들이 내 벗이 아니래. 그럼 뭐야? 속세에 있는 친구들은 내 벗이 아니니까 어느 분이 아실까? 뭘? 자연에 대한 즐거움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재월이 구름 뚫고 솔끝에 날아올라. 이 재월이라는 말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가 갠 하늘에 맑은 달이라고 했어요. 이 달이 뭐래? 구름을 뚫고 솔끝에 날아올라. 자, 하필 또 솔이 있었어요. 달이 있고 솔이 있었어요. 이런 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보통 뭐랑 연결이 가능하냐면요. 자, 우리가 일종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경지, 한마디로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정신적 경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0분 청광이 벽계 중에 비꼈거늘. 그러니까 뭐야, 달빛이 뭐야, 이 물 속에 이제 비치고 있는데 어디서 물이 잃은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는가. 자, 우리 뭐만 보면 돼. 갈매기가 나를 쫓아온대. 갈매기가 나를 쫓아온다. 갈매기가 뭐예요?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이 나를 쫓아온다는 얘기는요, 진짜 애가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 나 얘랑 좀 비스무리한 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랑 연결 가능? 자연과. 자연물이 날 쫓아온다. 아니, 쫓아오는 거 아니라며. 근데 나가 그렇게 느껴진다며. 그럼 자연과 내가 뭐 같은 거 뭐 같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야? 뭐랑 연결돼? 자연과 내가 하나다. 이건 뭐야? 뭐지? 까먹었어? 이걸 까먹는다고? 이거 졸라 많이 하는데? 이런 거? 아이, 그거 있잖아. 물알체. 물알체 알죠? 왜 말을 못해요? 자연과 내가 하나네. 아이, 진짜. 아이, 정말. 갈매기. 자, 여기 있는 갈매기가 나를 쫓는 것 같대. 그치? 나를 쫓는 것 같대. 그럼, 아니, 진짜 갈매기가 나를 쫓는 건 아니라며. 근데 내가 느꼈을 때 그런 것 같대. 그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으니까 동일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물알체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3수 쪽 볼게요. 자,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송간을 닫고 월하인 먹었으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소나무로 된 관을 닫고 달빛 아래 앉았는 누웠는데, 근데 밑에 부분이 핵심이겠죠.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일호 말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빨리 얘기해봐. 뭐야? 뭐가 없다? 그래,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쵸? 세상에 대한 마음이 1도 없다. 난 세상에 대해서 좆도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분들은 계속 속세, 조가 이러고 자연 조화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세에 대해선 1도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 자, 성현에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야, 성현이라는 게 뭐냐? 성현은 알아? 성현. 현자들. 옛날에 현자들. 공자, 맹자 뭐 이런 애들. 오케이? 자, 얘네들의 가신 길이 뭐래? 만고. 시간이 지나도 한 가지래요. 근데 그게 뭐래? 자, 은커나 현커나 도가 어찌 다르리. 자, 요게 뭐래요? 은하거나 현하거나
자, 은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뭐야? 은거겠죠. 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타날 현입니다. 은둔을 하든 나타나든 도가 어찌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얘랑 결국 어떡하는 거야? 얘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는데? 도를 실천하는 데는 은거를 하든 나타나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아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세와 은거, 자연에 대해서 갈등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뭘 알았다는 거야? 어떤 특정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한 가지 길이요 다르지 않으리 아무데나 어떠리. 그러니까 내가 꼭 나타날 필요도 없고 은거도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얘는 뭐야? 은거하겠다. 은거하겠대로 결론이 났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강간에 누워서, 간 사이에 누워서 강수 보는 뜻은, 내가 물을 보는 뜻은 뭐야?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다고? 자연을 보고 있다고. 그죠? 자연을 보고 있는데, 서자여사, 백세인들 몇 근이래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월이 빠른데 백세인들 긴 세월이겠느냐? 그러니까 뭐야? 나는 그냥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냐? 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유유자적한 삶을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년 전 진세일념이 어른 논득한다. 자, 진세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신에 고통을 주고 어수선한 세상이라 했으니까 뭐야? 10년 전에 뭐 했다고? 아까 방금 뭐 있었어요? 10년 전에 내가 뭐 했어요? 10년 전 벼슬, 그죠? 그럼 10년 전에 했던 생각들이 뭐에 대한 생각이냐? 속세에 대한 생각들이죠. 맞아요? 속세에 대한 생각들이고, 얘가 뭐래? 그 어지러운 그 생각들이 어떻게 되고 있대요? 얼음 녹듯 한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속세에 대한 이제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뭐가 됐다는 거야?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겠네요. 그쵸? 그럼 이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자연과 속세에 대한 갈등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잠깐 문제 좀 풀고 계실래요? 제가 배가 좀 아파요. 세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독백적 어조 있니? 독백적 어조 혼자 얘기하듯이 했었니? 혼자 얘기했잖아. 자, 식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적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내적 갈등이 있다고 했었죠. 뭐랑 뭐, 공명과 은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자꾸 갈등하고 있었죠. 자, 이번에 자 서리적 표현을 활용했다. 맞니? 서리적까지는 있어요. 근데 고전 시간은 대부분 서리적 표현과 영탄적 어조 많다고 했었어요. 특정한 인물에 대해 가진 화자의 신뢰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좀 뭔가 거슬리죠, 그죠? 특정한 인물에 대해 신뢰감이 아니라 내 얘기밖에 안 했다니까? 그럼 1번이랑 2번이랑 일단 뭐가 되는 거야? 대치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정답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자,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탄, 서리, 대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요건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고전 시간 대부분 나온 특징이라고 했어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나열하며 제시하고 있다. 이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에서 사는 삶, 이걸 얘기를 했었죠, 그죠? 4번. 타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자, 타자가 어디 있어요? 타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여기서 타자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어딨냐? 그 17수 석연에 가신 길이 똑같다는 얘기라고 있어요, 그쵸?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은거에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자, 5번. 첫 수와 끝 수의 시간을 타는 표현. 그게 있는지 한번 보자요. 첫 수에 시간이 있나? 10년 동안 10제 황황 요 부분이 있을 거고, 19수에는 10년 전 진세일념이 얼음 녹듯한다. 여기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얘는 화자가 인식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 10년 동안 내가 벼슬만 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연결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시어를 중심으로 제9수와 제12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제9수는 청산부터 초당으로, 12수는 구름부터 솔로 화자가 공간을 이동했다가 있나요?
딱히 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자, 제9수의 일장금. 야, 일장금 이거 뭐였냐? 일장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알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냥 자연친화인데 단절하고 싶다? 일단 뭐 그렇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12수의 청광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12수. 청광이 몇 개 중에 비꼈건을, 이거는 그냥 뭐야, 자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니까 앞에 거는 맞다 쳐도 뒤에 게 틀렸죠.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 그건 없었죠. 소통하고 싶다면 속세에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그죠? 3번. 제9수의 백구와 제12수의 갈매기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뒤에 내용이 뭐야? 물알체였잖아. 근데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 제9수의 야요. 너 뭐라 했냐? 몇 번이라 했냐? 방금 2번이요. 뭐라 했어? 맞았네? 자, 4번. 자, 제9수의 야월명과 제12수의 제월은 모두 달을 보며 애상에 잠겨있다. 애상에 잠겨있다는 얘기는 뭐야? 슬픔에 잠겨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5번. 제9수의 벽계림과 제12수의 벽계중은 모두 화자가 목도한 자연 경관. 이거는 처음부터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삶, 그치? 자연에서 물알체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자 이제 조사한 내용과 결론이 지금 A랑 B가 있는데요. 자, A 한번 볼게요. 자, 5월에 3년상을 마셨다. 선생은 젊어서부터 과거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탄식하며 말하길, 처음에 내가 뜻을 굽혀 과거 시험장에 나간 것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비록 한번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누구를 영광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무엇 때문에 과거 공부를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뭐야, 얘는 과거 공부하는 거, 얘 공부 열심히 한 건 뭐야?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한 거네요. 그쵸?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쵸? 이황 선생이 듣고 기뻐하며 편지를 보내어 이르길, 과거 공부를 이미 억지로 해서 안 된다면은 일찍 판단하여 네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뭐야, 네 은거에도 괜찮다. 이황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B 볼게요. 자, 외진 곳에서 가난을 즐기며 책 속에서 성현의 아름다운 자취를 탐구하고 고금의 일을 추론하니 근심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즐거운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다. 이것으로서 나의 시름을 느긋하게 하고, 이것으로서 나의 뜻을 연모하며, 이것으로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고민하지 않으며, 이것으로서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는 얘기겠죠. 애월하지 죽을 때까지 송제에서 지내는 즐거움이면 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은 나한테는 충분히 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걸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A를 참고할 때 제1수의 충유를 하고자 하여 십제황황했다는 거, 이거 뭐였어요? 유교적인 어떤 덕목을 지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막 벼슬길에 오르려고 했잖아요. 그죠? 화자가 과거 공부를 했던 것은 어머니를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였으면 A랑 연결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A에서 엄마가 내가 과거 공부한 건 효도 때문에 한 거라고 했잖아. 그쵸? 자, 2번. 자, A를 참고할 때 제3수에서 무심한 어조를 따르겠다는 데에서 이건 뭐예요? 자연 친화를 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맞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했던 과거의 삶을 긍정한다고? 그 왜 2번이를 안 하셨어요? 뭘 보신 거죠? 예. 이거 이해됐어요? 자,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3번. B를 참고할 때 8수에서 치군 부기 대신에 빈천거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데에서 속세와 동떨어진 곳에서 가난한 삶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겠다.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4번. B를 참고할 때 제13수에서 할 일 없는 사람 속에서도 세상 티끌 마음이 이로 말도 없다라는 데에서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라면 속세랑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우리가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말들을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게끔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비를 참고할 때 제17수에서 은커나 형커나 은거하거나 나타나거나 이 얘기죠. 도는 한 가지 길이라는 데서 은거 생활 속에서의 고금의 일을 추론하여 성현의 자취를 따르려는 화자의 뜻. 그치? 얘 비에서도 뭐 하고 있어? 은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참고로 아까 동윤이한테 얘기했는데 요 작품이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네, 고3이요. 한 것이 팔곡 딱 요거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생각보다 이걸 많이 틀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고2 모의고사는 비문학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번 6월달 같은 경우는 비문학이 좀 상당히 쉬웠는데 비문학이 쉬웠는데 문학에서 좀 애들이 많이 갈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학 개념이나 그런 이제 기본기가 좀 잘 안 다져 있다면은 틀리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 한마디로 누구한테 유리했다? 재수생한테 존나 유리했다. 그래서 1컷이 96. 1컷 96. 네. 두 개 틀리면 나가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가 이제 사실상 재수생이 들어오는 실제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등급컷이 3월에 비해서 확실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 거냐? 우리 현역들은요, 네, 생각보다 바보들이 많습니다. 왜? 아니, 이제 사람들을 바보라고 내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존나 안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공부를 졸라게 안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습 능력 많이 떨어집니다. 문해력이 부족해요. 진짜 레알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다 고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고인물들이야. 이 고인물들 앞에서 걔네들이 상대가 되냐? 안 되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현역 고3 친구들은 이미 비문학에서 시간을 다 뺏기고 이제 문학을 못 푸는 사태. 그래서 이제 보통 현역들은 어떻게 지금 다들 풀었냐면은 그나마 여태까지 자기가 데이터를 쌓아봤을 때 문학이 쉬웠으니까 문학 먼저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문학이 어려웠다고.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물론 수특을 열심히 했던 친구라면은 이 연계율이 최소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글 18곡도 그랬고 조지훈의 맹세라는 작품도 아마 여러분들이랑 같이 했을 거예요. 같이 했어요. 맹세 했어요. 맹세. 뭐였냐? 그 맹세가 이제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절대적인 존재, 그거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했던 게 아마 그게, 맹세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지간한 것들이 지금 연계가 좀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안 했던 친구들한테는 일단 개 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비문학까지 또 못 푸니까 문학이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비문학이 너무 쉬웠어요. 비문학이 진짜 쉬웠어요.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그 정도였어요. 그건 좀 아닌가?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등급이 어떻게 나오냐? 다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이 쉽다고 해서 여태까지 했던 패턴대로 해왔다면은 잣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기본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조금 불안하긴 하죠. 요즘 좀 불안한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은 안 그래도 지금 대입 관련 어떤 그 정부 부처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부서장이 지금 갑자기 이제 바뀐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자꾸 수능을 조금 쉽게 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걸 쉽게 내면 뭐가 달라지나? 쉽게 내면 등급만 올라가지 않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상대평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바꾼다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제 수능을 봤을 때만 해도 저도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볼 거냐면요. 자, 156페이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156페이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못 놀러 가죠. 저는 10시까지는 여기 있어야 돼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주말에 그냥 날씨 좋으면 이상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누구는 놀러 가는데 나는 이러고 있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주말에 수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예? 지금 하고 계세요. 주말에 수업을 안 하는 것. 안 하는 것. 주말에 수업 안 하는 겁니다. 빨리 열심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아주 모순된 현실.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요? 우리가 뭐 사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모순된 현실 얘기를 했었는데 일을 안 하기 위해 일을 해야 되는 아주 모순된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겪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간표 시험 시간표 보내주지 않았나? 그래서 국어 서포트나 그것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남은 게 그 모의고사 것만 보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구상국어가 그거 넣어놨어. 있을 텐데.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뭘 보내? 학습지도 하는 거. 안 보내줘도 돼. 거기 고상국어가 넣어놨다니까. 마지막에 아마 있을 거야. 어디 가는 건 다 있을 걸. 제목이 유예입니다. 유예. 유예가 뭔지 아세요? 유예. 들어본 적 없어? 유예? 있어 없어?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 이거 유예 많이 나오는 건데? 집행유예. 뭐야? 형 집행을 잠시 미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예도 미룬다는 뜻입니다. 네. 자, 유예는 포로로 잡혀, 잠깐, 포로라고요? 포로? 그렇죠. 전쟁 상황입니다. 6.25 전쟁이에요. 포로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인물을 통해, 극한 상황이래요. 이 극한 상황이라는 건 뭘까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 네.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탐색한 작품이다. 자, 보통 이럴 때 인간의 실존 가치를 고민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는 소외되고 단절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 삶과 죽음 등의 실존적 가치에 몰두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 예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나 사회의 역사적 배경보다는 근데 사회의 역사적 배경은 그냥 거들 뿐이에요. 6.25는 그냥 거들 뿐이라는 거예요. 죽음에 임하는 태도 자체, 그죠? 인간적인 태도, 극한 상황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인간적 가치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타인의 죽음이나 사형 집행과 같은 일상적으로 여기는 인물에 대한 연급을 통해 밑줄 전쟁 상황의 비정함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타인의 죽음이나 사형 집행에 익숙하대요. 왜 그런 거야? 당연히 전쟁 상황이니까 이거에 익숙하겠죠, 그렇죠? 아마 요거에 익숙한 친구들은 아마 북한 쪽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벌써 뭐가 나왔어요. 동무, 총살, 이 두 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지금 북측의 포로입니다. 예. 눈앞이 아찔하다. 그는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의 일거일동을 살폈다. 자, 그들이라고 하면 북한군을 이해하는 거겠죠. 머리가 덥수룩하고 야인 얼굴에 내입바람의 한 청년이 이게 뭐예요? 외양면사겠죠. 그죠? 내의가 뭐 내복바람의 청년이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맨발로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얘는 포로겠죠. 포로의 죽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도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복이 있는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맞니? 자, 그래서 뭐니? 동무는 우리 인민의 처사에 의의가 있어. 이거 뭐야? 너 뒤져도 상관없는 거지? 이런 느낌이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 딱 포로가 이렇게 딱 묶인 채로 이제 죽을 때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동무, 뭐 어떻게 생각 바꿀 생각 없어? 니 이제 뒤져도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으로 보아 대장이다 싶다. 자, 생명체는 도구와는 다른 것이요. 내 이상 더 무엇을 말하고 싶겠소? 나는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요. 이거 좀 뭔가 다르죠. 인간 자체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기쁘고 내가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어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씩 기쁠 뿐입니다. 명확한 차가운 음성이었다. 그러니까 뭐야?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포로 같은 경우는. 그래, 뭐야? 줬어. 경멸적인 조소가 입술이 어렸다. 이 뚝길을 깔아 곧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다는 길이요. 그처럼 가고 싶어 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피해자는 돌아섰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기 시작하였다. 뒤에서 두 놈이 총을 지었다. 바야흐로 불길을 뿜으려는 총구를 등 뒤에 받으며 조금도 주저없이 정확한 걸음걸이로 피해자는 눈길을 맨발로 헤쳐가고 있었다. 이제 몇 발의 총성과 더불어 그는 무참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곧바로 정면에 눈준 채 조금도 흩어질 줄 모르는 그의 침착한 걸음걸이. 그 지금 뭐야? 포로를 지금 죽이려는 이 상황을 내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본인도 포로이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을 통해 이제 내 죽음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눈앞이 빙빙 돈다. 그는 마치 저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인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뭐야? 잠깐 갑자기 내가 지금 동일시한 거죠. 이 포로랑. 그죠? 순간 그는 총을 깍 움키셔주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비겁한 수단이다. 지금 저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그가 아니라 내 자신이다. 내가 지금 피살당하러 가고 있는 것이다. 쏴야 한다. 그는 사수를 겨누었다. 숨죽이는 순간 이미 그의 총구에는 빗발같이 총알이 쏟아져 나갔다. 쓰러진다. 분명히 두 놈이 쓰러졌다. 그는 다음 연달아 쏘았다. 일순간이 지나자 응수가 왔다. 이마에선 줄곧 땀이 흐른다. 눈앞이 돈다. 전식의 금육이 개머리판의 진동에 따라 약동한다. 의식이 자주 흐린다. 그는 푹 고개를 묶고 쓰러졌다. 위기일발 다시 겨눈다. 또 어깨 위에 급격한 진동이 지나간다. 다 잡고 흩어지는 이 의식. 놈들의 사격이 뚝 그쳤다. 적은 전후 좌우방으로 흩어져서 육박하여 오고 있다. 의식을 잃은 난사.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푹 쓰러졌다. 의식이 깜빡 사라진다. 갓 지나간 격렬한 총소리의 여음이 귓가에서 감돈다. 몸 어느 한 구석이 쿡쿡 찌르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다. 소리가 난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포로가 처형당하는 이 순간은요, 사실 내 입장에서는 동일시를 하고 있고, 그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A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의 내면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쾅 하고 내려친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바른편 팔 위에 격통이 일어난다. 그는 간신히 왼편 손으로 바른편 팔을 엎스러 더듬었다. 손끝에 오는 감촉이 끈적끈적하였다. 손을 떼었다. 자,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 손끝과 손가락 사이에는 검붉은 피가 한푹 젖어 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는데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먼지와 거미줄이 뽀얀히 늘어붙은 찢어진 천장 구멍으로 사라져간다. 방 아니다. 방 안에 눕혀져 있는 것이다. 이따금 흰 눈을 밟고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한 의식 속에 떠온다. 점점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떠나서 그의 의식도 희미해진다.
그 후 몇 번이고 10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그럼 결론이 뭐겠어요? 얘도 처형, 뭐가 잘린다고요? 처형당하겠죠. 그쵸? 얘도.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었다. 얼음장처럼 밑이 차다. 아무 생각도 없다. 전신의 근육이 감각을 잃은 채 이따금 경련을 일으킨다. 발자국 소리가 난다. 말소리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이 시간이 되었다는 건 이제 처형 시간이 다 되었다는 얘기겠죠. 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고 급기야 어둠을 헤치고 흘러들어오는 광선을 타고 사닥다리가 내려올 것이다. 숨죽인 채 기다린다. 일순간이 지났다. 조용하다. 아무런 동정도 없다. 어떤 일일까? 몽롱한 의식의 차고 탓인가? 확실히 구둣바의 소리다. 점점 가까워오는 정확한 그는 몸을 일으키고 애쓰다. 고개를 들었다. 맑은 관선이 눈부시게 흘러들어온다. 사닥다리다. 근데 지금 봐봐. 눈부시게 흘러나온다라는 약간 지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암울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겠죠. 그러니까 밝기 대비를 통해서 암울한 상황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뭐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착각이 아니었다. 이거 북한말로 해줘야겠죠? 까먹었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하고 있네? 빨리 나오래! 이런 건가요? 그죠? 날래 나오라! 그래서 이제 착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벌써부터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독촉하고 있었다. 한 단 한 단 정신을 가다듬고 감각을 잃은 무릎을 힘껏 고여 짚으며 기어올랐다. 입구에 다다르자 억센 소나기가 뒷덜미를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몸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눈 속에 그대로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찬 눈이 얼굴 위에 스치자 정신이 돌아왔다. 일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정확히 걸음을 옮겨야 한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나는 것이었다.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잠깐 거기 밑주셔보자. 거기 나를 끝맺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얘가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인간으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인간으로서 죽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였냐? 그는 눈을 5 손가락으로 꽉 움켜쥐고 떨리는 다리를 바로잡아 가며 일어섰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음을 옮겼다.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자, 확실히 이제 보니까요, 여기 보면요. 잠깐만. 지금 전체적인 시점은요, 어쨌든 뭔 것 같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우리 A 부분에서만 누구야? 여기서 약간 좀 현재 지금 있는 죽지 않은 이 포로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거죠. 그렇죠? 맞죠?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A 부분에서만 이 사람의 내면을 서술했다라는 특징이 이제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은 의지적인 신념으로 차가이 빛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와 집행명령이 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이 한박 쌓인 휜 뚝길이다. 오, 이 뚝길. 몇 사람이나 이 뚝길을 걸었을 거냐. 헌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휜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다는 길이오. 그처럼 가고 싶어했던 길이니 유감 없을 거요. 이것도 아까 있었던 부분이랑 똑같죠? 그럼 결국 나나 앞에 있던 그 사람이나 지금 똑같은 장면이네요. 그죠?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요. 똑바로 걸어가시오. 그리고 걸음마다 휜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2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주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휜 눈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1초 생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또한 정확했다. 아까 이것도 지금 똑같죠? 앞에 있는 부분이랑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달아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결코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 휜 눈, 그 속을 걷고 있다. 헌칠이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휜 눈이다. 연발하는 총성, 마치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같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휜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온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난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 허리에 충격을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제 총 맞은 거죠. 그죠? A든 B든 이 둘 다 뭐야? 본인의 내면 인식이 들어간 거죠. 그죠? 여기 그죠? 근데 이제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A는 간접 경험이죠. B는 직접 경험이죠. 요 차이가 좀 있네요. 흰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부로 돌아들어갈 테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몇 분 후면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자, 아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의 행위죠. 그죠? 담배나 뭐 피고 뭐 그러겠죠. 그죠? 자,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갔다. 흰 눈 위다. 햇볕이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지다. 자, 마지막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얘는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햇빛이 부서진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지킨 인간 존엄성을 뜻하는 상징일 수도 있고요. 그죠? 사실 암울한 결말이잖아요. 그죠? 암울한 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갑시다. 1번 위키리디안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말줄임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자 말줄임표요? 처음 보는데요?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요? 그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인물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쨌든 무섭기도 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야, 그 다음에 2번 현재형 어미를 서술에 활용함으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의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형 어미 있죠? 계속 있었죠?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인물과 인물 사이의 대립관계를 해학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죠. 4번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외양만을 묘사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두긴 했었죠. 5번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성현들을 언급한 뭐 고사 인용하세요? 여기서? 고전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2번 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A에서 인물이 현실에 대해 느끼는 무상함 뭐 그딴 거 없었죠? 그냥 나도 두려웠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2번 A는 B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으로 작용하여 아니? 맞아? 아니야?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대요. 그렇죠. 내가 그걸 보고 내가 나도 좀 무섭다 했는데 실제로 그게 나중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A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인물이 느끼게 되는 자기의 행동에 대한 회상 안 했죠. 그죠? 4번 A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해결 못해. 이미 뒤졌잖아. 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5번 A의 사건과 B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동일 시점에서 발생 아니죠? 시간이 지나고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흰 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색채 이미지를 표현한 대상 맞니? 색채 맞잖아. 검붉은 피와 대조를 통해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그쵸?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상황이랑 너무 밝은 게 있으면은 이게 오히려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자, 2번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로 햇볕과의 촉각적 대비를 통해 사건의 참상을 드러낸다. 그 차갑고 따스한 거니까 충분히 연결 가능하겠죠? 3번 인물의 상황을 보여주는 소재로 눈앞엔 흰 눈뿐 아무것도 없다와 같이 인물에 처해 있는 비정한 현실과 차가운 세계를 나타낸다. 연결 가능하겠죠. 4번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대상으로 이 시대적 상황은 뭔가 조금 애매해요. 그죠?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이 전쟁 이후 인물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랑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장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로 흰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지는 명암의 변화를 통해 인물이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상황에 암울함을 표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넘겨봅시다.
4번은 보기 우리가 읽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만 보도록 합시다. 1번,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통해 인간의 생명과 실존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다. 연결 가능하겠죠. 그 다음 2번, 오늘의 싸움을 피한다는 것을 비겁하다 생각하여 눈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을 통해 죽음과 관련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은 인물의 모습. 그럼 인간적 가치를 잃은 인물들은 뭐예요? 북한군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3번, 그 후 몇 번이고 신문이 지나갔다.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같은 서술을 통해 총살 집행 명령이 결정되는 상세한 과정과 죽음을 대하는 인물의 여유로운 태도. 일단 애초에 이건 지금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보면 요약적 제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상세한 과정이 있지는 않았잖아. 맞니?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허튼 불안한 절망적인 것일 수는 없었다라는 언급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인물의 모습들을 형상하고 있다. 연결이 가능하겠죠. 5번, 몇 분 후면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와 같은 서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죽음이나 사형 집행과 같은 일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에 비정함을 부각하고 있다.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볼게요. 자, 작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동네 김씨. 우리 동네 김씨. 배고프네요. 내 건 언제 줄 거야? 배고파. 아까 잠깐 스콘 같은 거 하나 먹긴 했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너 찐 배고프다는 표정이다. 치과 갔을 때 뭐 안 먹었어요? 무슨 치료 하시는 거예요? 아, 교정. 뭐 턱? 아니면은 뭐 이빨 교정? 확실히 그거 하면은 좀 약간 얼굴 생김새가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어렸을 때 이빨이 어땠냐면은 이 대문니가 이렇게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자꾸 침이 튀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다 보면 또 이빨이 또 자라납니다. 어금니가 2개씩 있는 거 아시죠? 각 하나당 2개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이렇게 모아졌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죠? 운이 좋아졌어요. 지금 뭐 제가 이빨이 막 엄청 이게 벌어져 보이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약간 쥐상이겠지, 쥐상, 그죠? 이제 쥐상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이제 별명이 이제 지금이야 이제 약간 팬더상처럼 이제 팬더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별명이 뭐냐면 비버였어요, 비버. 딱 그 느낌이 나죠? 그 이빨이 막 튀어나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들죠, 그쵸? 네, 운이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예. 성형을 하지 않아도, 네, 가능. 예. 왜 웃죠? 넌 뭐 원래 잘생겼다 이거야? 응. 어떻게, 연애 사업은 잘 되고 가세요? 잘 되세요? 네. 연애 사업은 잘 되세요? 이제 안 해요? 그럼 뭐 하고 노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궁금하네요? 그건 또 아니에요? 뭐 하고 사는 거야 대체? 뭐 하고 사는 겁니까? 나 졸라 궁금하네.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십니까? 인생에 낙이 없으세요? 이 정도면 낙이 없는 건데? 연애하시지. 그런 거 아니야? 연애는 아니야? 그래서 넌 언제 할 거야? 나야 모르지. 자, 볼게요. 이제 요거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보기에 보시면요. 자, 이문구의 우리 동네 김씨는 계속되는 가뭄 탓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연마을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을 양수기구로 퍼올리는 김승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의 시도는 곧 여러 사람에게 애트질을 잡혀 시비가 붙지만 모두들 학교 운동장으로 모여야 하는 민방위 교육 시간이 되어 흐지부지 되고, 자, 민방위 교육 시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런 교육이 있다는 건 어쨌든 지금 뭐야, 뭔가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저도 민방위 교육 받아야 되는데 잣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제가 안 갔어요. 왜 아직 하시니? 아직 민방위시니? 네, 저희 지난번에 체육 운동장 도로를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아, 아직 하세요? 아, 뭐, 어디, 너네 학교에서 했다고? 아. 그럼 좀 일찍 끝나지 않아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 식사 가니까 아, 그건 그거구나. 예. 아, 저도 올해 받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받았어요. 예. 저 이제 아저씨예요, 아저씨. 예. 군대도 갔다 온 지 지금 벌써 얼마 됐냐? 이제 10년 다 돼가요. 그 이제 예비군도 다 했어요. 8년 다 했습니다. 예. 그 이제 뭐야? 민방위 아저씨예요. 맨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 민방위 아저씨 아니냐? 이러면서 거기는 뭐예요? 그냥 뭐 같이 모여가지고 뭐 교육 듣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 민방위 아저씨네 이러면서 근데 내가 아저씨가 됐어. 내가 아저씨가 됐어. 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승두는 교육장인 학교를 이동하는데 수상한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잔소리, 잠깐 밑줄 쳐보자. 도움이 되지 않는 잔소리만이 쏟아지고 농민들은 억지로 자리 지킨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1970년대라고 돼 있어요. 1970년대. (1970년대) 농촌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다루었던 작가. 자, 농촌의 변화.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시대적 배경 한두 번 달아본 거 아니죠? 그죠? 뭐 있었어요? 응? 맞아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있었죠. 새마을운동을 하긴 했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아마 우리 저번 주에 새한도라는 작품을 했었을 겁니다. 맞죠? 맞죠? 그 부분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죠? 새마을운동. 자, 그래서 비판적으로 들어왔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정부의 관청 주도의 근대화 시책, 일방적인 태도로 농촌을 계몽하려는 관청 주도 행사, 그 다음에 거기 밑줄 관리들의 권위적 모습. 그렇죠. 공무원, 여태 당시 공무원들은 권위적이었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여기에서 소외되었다고 느꼈던 농민들이 그로 인한 씁쓸함을 거기 조롱, 야유, 투덜거림 등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제 관리들, 요런 것들도 연결시켜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57페이지로 볼게요. 자, 속으로는 떨떠름했으나 김도 주눅들지 않고 내뻗었다. 뭐 여기가 말 그대로 김 씨가 주인공이죠, 그쵸? 그죠? 근데 요 작품은요 좀 재밌는 게 어쨌든 뭐 그런 다른 작품들을 접할 일은 거의 없지만요, 얘는 연작 소설입니다. 연작 소설 기억나시죠? 이어서요? 뭘 이어서요? 연작 소설이라는 거는 세계관만 공유를 하고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공유하는 세계관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죠? 요거 연작 소설과 관련된 것들 몇 가지가 있었을 텐데 뭐가 있었을까? 특히 원미동 사람들, 원미동 사람들과 관련된 연작 소설, 원미동 시인, 비 오는 날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뭐 아마 요런 것들 주로 배워봤을 거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마지막 땅, 요것도 아마 그거랑 관련돼 있을 거예요. 아세요? 마지막 땅? 모르세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요것도 연작 소설이고요. 자,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히 물치기는 땅임자의 도리고 조서의 효도요. 왜 그려? 중년 사내가 천복면 수리 담당이거나 장승골에 사는 그 비스름한 것이려니 싶어 김은 더욱 뚜심의 기운을 모았다. 중년 사내가 말했다. 왜 그려? 왜 그러겠구만. 남의 대사를 불법적으로 쓰고도 가문 핑계만 대면 단중하셔. 그러니까 지금 물 됐다고 지금 갈등이 빚어진 거죠. 그쵸?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중년이 대들려는 짓둥이를 하자 김은 급한 김에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했다. 아이고 내가 언제 불법적으로 썼슈. 물법적으로. 이 미친 새끼 이거. 이 미친 새끼. 뭐야 언어요인이 들어갔네. 그죠? 자, 말장난이 들어갔습니다. 네, 불과 물로 써가지고 어쨌든 요거 부분 자체도 우리가 해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겠네요. 자, 보통 저딴 식으로 말하면은 듣고 있는 사람은 더 빡치죠, 그죠? 자, 뇌민이 논에 물을 대는 건 당연히 물법적인 거요. 그러자 중년은 어이가 없는지 불이 일고 있던 눈을 끄먹거려 끄면서 한탄하듯 중얼거렸다. 아휴, 그 뭐로 많은 사람이란 말 같다는 소리를 하지. 내 새끼도 나중에 저런 사람들라 미서서 이 노래 못 집어친다니까. 아휴. 나중에 존나 웃겨요. 자, 김이 무슨 말인지 미처 못 새기고 있을 때 중년은 하던 말투를 바꾸지 않고 아이 사람이라는 것이 종자를 받으면 주둥이 쳐넣는 것하고 배하는 것처럼 우선으로 가르치는 법이건만 이 친구는 어떻게 컸길래 남의 말에 찌그랭이 부는 것처럼 배우는 거. 그러니까 뭐야 너는 씨발 뭐 나이를 똥꼬로 쳐먹었냐 이런 얘기죠. 그쵸? 아예 불법적으로 쓰다 들켰으면은 그 사과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비세 큰 소리 쳐. 그러니까 뭐 적방아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나 봐. 어떤 데 그 큰 소리요. 당신 하는 짓이 보통 사건인 줄 알아? 시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안보적인 문제인겨. 뜨거운 곳에 맛을 몰라도 한도가 있는 게지 되지 못하게 어디다 대고 큰 소리요 큰 소리긴. 마치 철부지들을 타이드르듯 훨씬 부드럽한 음성이었다. 그러나 김은 처음부터 별것이 아닌 줄 알았으므로 기세를 누그리지 않았다. 덕분에 뒤에는 무소리 유순봉이와 장저언이가 자기를 시험하고 있었다. 남병반이도 마찬가지였다. 나중 동네에 소문난 일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갈 한마디에 늦어버려 그 참 허탕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김도 손사래를 치며 떠들었다. 나 봐요. 대액은 어디 기시길래 이러시는지 몰라도 요란히 과하실 건 없는규. 찬밥 그지는 문정거주를 해보낼 수 있어도요. 물 한 바가지 동량을 쫓는 건 풍성을 어그리는 일이요. 또 뭔 얘기야. 또 지 좆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밥 달라는 거는 거절하더라고. 물 달라는 건 거절하지 말라는 건 뭐야. 나 물 되게 사는 거 아니냐. 나 물 좀 달라고 해. 나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계속 중간중간에 보면 해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약 부분에 보시면요.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약 부분의 줄거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전 출장소 직원인 중년은 양수기를 돌린다고 전기를 훔쳐 쓴 김을 데려가다 그 사실을 추궁하려 하고 김이 수루에 물을 댄 것이 잘잘못을 따지려고 서있던 유순봉, 장재원은 중년인 김을 데리고 가는 걸 막으려 하는 신경전을 벌인다. 그 사이 어느덧 자 민방위 교육, 아까 민방위 교육 얘기했었죠. 존나 쓸데없는 거라고 막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모두들 마을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게 된다. 지 자신이 교육에 대비하여 학습해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배랑 헐만도 없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지가 여기서 뭐라고 떠들어봤자 머릿속에 담고 기억하실 분도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조용히 담배나 피시며 시간을 채우시도록 하셔요. 아니 근데 퇴비들이 쌓여있을 때는 몇 가지 유의를 해주시라 이게입니다. 대충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 같아? 공무원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뭐야? 약간 여기 농민들, 솔직히 농민들이 이런 거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부에서 시킨 거라 그냥 일단 조용히 앉아서 담배나 피다 가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와중에 뭐 하고 있어?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뭔 잔소리? 퇴비를 쌓을 때는 몇 가지 주의를 해달래요. 위에서 누가 원체 와서 보자고 할 수는 보자고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퇴비장 앞에는 반드시 폐찰과 착봉을 꽂으시고 지붕 개량하고 남은 썩은 새나 뭐 그때 여러 가지 찌끄리기 쌓이신 분들은 흔해 터진 풀 좀 벼다가 이쁘다고 날씬하게 미장을 좀 해주셔요. 그러니까 뭐야, 겉으로라도 그냥 좀 그럴싸해 보이게 해보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정월 보름말 그 투가리에 시래기 묻혀 담듯 하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혼인 때 쓸 두부모처럼 깨끗하게 싸주시라 얘기입니다. 퇴비가 1학태당 몇 킬로 이상이라는 것은 잘들 아시고 기실 줄 믿습니다만 암처럼 그 식전에 두 짐, 저녁에 두 짐, 그 다음에 반드시 비시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은 퇴비는 지저분할수록 걸음이 짙다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입 밖으로는 무심히 모양내고 있네. 몇 평이 1학태는 위치게 알아. 농민들 입장에서 그게 알바야, 그치? 그죠? 어떻게 한다는겨? 하고 두렁거렸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거였지만 순전히 남의 말에 토달기를 예사로 해온 입버릇하셨다. 그러나 좌중은 무심히 넘어가지 않았다. 김의 음성이 너무 컸던 것이다. 억으로 존나 끌었네요, 그죠? 그래서 뭐래? 뭐요? 이마요? 뭘 모른다는겨? 구식 노인네도 다 아는 상식을 당신 정말 몰라서 한 소리요? 하며 부면장이 따져들기 시작해. 부면장이면 뭐였어? 약간 그 공무원 쪽 애들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네 농민교육 지금 뭐 대충 듣고 있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자, 할 말도 없는데 시간은 남고 지쳐 심란하던 중 게재에 잘 됐다는 눈치가 역연했다. 이거 약간 얘도 심심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부면장은 마이크 진 손으로 뒷짐진 채 육성으로 떠들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를 가봐도 예컨 한두 사람씩 있어. 그러네. 여기는 그런 농담할 때가 아니오. 김은 남의 눈이 수백이라 구세 먹은 삭정이 부러지듯 싱겁게 돌아가기도 우습고 그렇다고 졸가리 없이 함부로 말대답하기도 그렇겠고 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마음에 없던 말을 엉겁게 내뱉다. 또 엉겁게 내뱉었어요. 아까 뭐 물법이라고 하는 이 새끼인데 좀 기대가 되겠죠. 아이고, 알면 지랄한다고 물어요? 평도 있고 마지개도 있고 뱀에도 있는데 뭐 하필이면 알아듣기 거북하게 해트하려고 할 건 뭐냐 이게요. 그 농민의 실정에 맞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단위를 이렇게 족같이 얘기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천동명이 그렇게 촌인가? 저런 딱한 사람도 다 있으니 나 보시오. 국가시책 국가시책이라는 게 나서 국가 주도한 부분이랑 연결 가능하겠죠. 미터법에 의하야 도량형 명칭 바뀐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그것도 모르는 거? 당신이 시방 나를 놀려보겠다 이거요? 부면장은 당장 잡돌이 할 듯이 눈을 부라리며 언성을 높였다. 겉에 앉은 남병만이가 팔꿈치로 찝쩍거리며 참으라고 했으나 김도 주눅들지 않고 앉은 채로 운수했다. 내 말을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저 학교 교실 그 벽대기 좀 보시오. 뭐라고 써붙였시오? 나라 상황, 국어 사랑, 우리만 쓰자는 것도 국가 신책이래요. 옛날부터 그 관공리 말 다르고 농민들 말 많은 게 그게 뭐 원칙인가요? 천둥면 이렇게 촌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쓰면 돼. 평 쓰고 뭐 그런 거 쓰면 되는데 씨발 무슨 헥타르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겠죠. 그죠? 부면장은 무슨 말이 나오는 것을 참는지 한참 동안 입술만 들먹거리더니 겨우 말머리를 찾은 것 같았다. 자, 보통 말싸움에서 약간 불리하거나 그러면은 나오는 단골 멘트가 어딨어? 뭘까요? 야! 니 몇 살이고? 너 어디 사고? 니 뭐 되니? 왜 이거 나왔어, 이거. 말 이제 팩트로 존나 두드려봐가지고. 이거 다회체 당신 어디 사는 누구요? 못 아는 사람이요. 그러자 누군가가 뒤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도 높아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곁들어졌다. 놀미 불합개발위원이고 마을 문고 후원 회원이고 약간 뭔 것 같아. 조롱하는 느낌이야 이거 지금. 우리 김씨 나름대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가 처음에 부면장인이 약간 지금 자기의 약간 권력을 가지고 이제 약간 제시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도 갑자기 얘 김씨 편 들어주고 있는 거야. 사실 김씨 물법을 저지른 새끼인데, 그죠? 아무튼 그 편을 내린 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우르르하고 아무나 한마디씩 뒷들이랬다. 가족계 추진위원이고 분야의 회원 남편이요. 연료림 조성대책위원이요. 야산개발 추진위원이고 단위조합 회원이요. 이정하고 친구요.
아유 조용히 줘요. 앉아 줘요. 그만해 둬요. 아 입 좀 다물어 줘요. 하고 부면장은 다시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줬다. 야 일단은 지금 팩트에서 졌기 때문에 너 뭐하는 새끼야 했다가 다른 사람들 다 이제 대드니까 아이 좀 닥쳐. 할 말이 없죠. 결국 고함을 질러버렸습니다. 말싸움 쳤어요 지금. 뭐 어쨌든 여기서 부면장은 어떻게 보면은 풍자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때 당시 권리주의적인 관리를 풍자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약간 수그러들자 부면장은 언성을 낮춰 말했다. 1헥타르는 그 3,000평입니다. 앞으로는 200평이니 말가웃기지기니 하고 전 근대적인 단위는 사회용을 삼가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근대적이라는 게 뭐야? 옛날 거는 이제 좀 그만 쓰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 허리를 끌으며 김이 말했다. 아니 이 바닥에 헥타르를 기본 단위로 말할 만치 땅 넓은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이거요. 야 봐봐 1헥타르면 3,000평인데 여기 농사를 3,000평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야 3,000평 얼마 될 것 같아? 클 것 같죠? 졸라 커요. 졸라 큰데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한마디로 얘가 말하는 그 단위에 대한 얘기는 뭐에 맞지 않는 거예요? 농촌의 실정과 맞지 않는 그런 단위 체계였죠. 이사님 언제 이럴 거야? 그만 줘라. 언제까지 줄 거야? 자, 그래서, 부면장은 들은 척도 않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날도 더운디 지루하시더라도 자리 흐트리지 마시고 담배나 피시며 쉬셔요. 저 놀미사는 높은 양반도 승질 그만 부리시고 편히 쉬셔요. 미안합니다. 그러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김은 그 박수의 임자가 자기라고 믿으며 속으로 웃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얘네랑 싸워서 이제 이겼으니까 그냥 그래 입 닥치고 그냥 있었으면 될걸 그죠? 이렇게 지금 돼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1번 윗글의 서술장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1. 인물에 대한 논평을 논평이 딱히 뭐 있어 보이지는 않은데요. 그죠? 자 2번 자신이 축축한 바를 서술하여 뭐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했다고 여기는 연결이 안 되겠죠. 그쵸? 3번 여러 인물의 시각은 아니고 지금 누구야? 주로 김씨겠죠. 그쵸? 4번 인물의 행동과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여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는 말이겠네요. 그쵸? 자 인물들의 대화를 인용했다는 부분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지금 뭐냐면은 불법적으로 쓰고도 가문 핑계하면 단죄하셔야 그렇죠? 핑계를 대어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상대의 모습을 비판하는 입장 맞겠죠? 그죠? 자 2번 잘못에도 불구하고 니은이 뭐였냐? 불법적으로 뭐 사과를 해야지 이 새끼가 뭐 어디서 적반하장이냐 이런 말이죠.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 상대방을 비판하며 상대방이 사과해야 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결될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 당신 하는 듯이 보통 사건인 줄 알아?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상대방이 취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건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야 이게 너 좆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3번이 정답이겠죠. 4번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행사 진행에 방해만은 하지 말라는 태도. 리얼이 지금 뭐냐? 그냥 앉아서 조용히 담배나 피시며 시간을 채우세요. 이런 부분 맞겠네요. 그죠? 5번 미음은 구식무인데도 다 아는 상식을 당신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요? 궁금증을 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부정적 의도가 있으면 경계하는 입장. 이거 맞겠네요. 그죠? 왜 모르겠어? 왜 졸려 벌써? 야, 2개만 하면 돼. 좀만 참아줘. 괜찮은 거 맞아? 근데 약간 표정이 좀 좀비 2마리 계셔가지고 깜짝 놀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개만 하면 돼요. 자 A와 B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A가 뭐였냐? A가 요거 같은 경우는 김씨의 내면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B도 김씨의 내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김은 갈등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A 부분에서는 뭐 무수리 유순봉이나 장재원이가 뭐 자기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B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남의 눈이 수백이라 고세모는 삭정이 부러지고 싱겁게 돌아가기도 우습고 여기 있으니까 이건 1번이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의식하며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보기를 봤으니까 바로 연결해 봅시다. 자, 1번. 학습해 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배랑 헐말도 없는 부면장이 농민들 앞에서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 1970년대 농촌에서의 일방적 관청주도 행사의 부정적 일면. 그쵸? 맞니? 2번. 부명자의 말에 남의 말에 토달기를 예사로 해온 입버릇으로 대꾸하는 김의 모습을 제시하여 농촌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비판하는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남의 말 토달기 여기 부분이 어디였죠? 거기 그 158페이지의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거였지만 순전히 남의 말에 토달기를 예사로 온 입버릇 탓이었다. 입버릇이 근데 농촌의 변화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말이겠죠? 그쵸? 그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자신을 향해 빈정거린 부면장의 말을 되받아 천동현이 이렇게 촌인가 라고 중얼대는 김의 모습은 권위적 관리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는 농민의 감정. 여기도 연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 박수 치고 그러잖아. 그죠? 4번. 못 오는 사람이냐고 묻는 부면장의 물음엔 그 사람도 높다고 김의 여러 지책을 대며 부면장의 권위적 태도를 조롱하는 마을 사람들. 그치? 아까 부녀회장의 남편이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5번. 전근대적인 단위는 사용을 삼가라고 하면서 국가시책이라며 농민들이 쓰던 도량형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는 부면장의 모습에서 관총주도의 군대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이제 다 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낯선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수특에서 나온 거거든요. 수특 발췌 지문입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아주 보기 싫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선정할 때 좀 쉬운 걸로 할까 고민을 때리다가 그래, 다 같이 뒤져보자. 다 같이 뒤져보자 라는 느낌으로 그나마 그것들 중에 그래도 내가 지금 선 넘으면서 과학기술 같은 건 안 넣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8주차에 있을지도 몰라. 8주차에 아마 무슨 내용이냐, 어쨌든 우리가 그 목차가 있기 때문에 목차, 목을 차버리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진화음악이 있네요. 네, 마지막 주차에 인공지능이 만드는 진화음악. 재밌겠네요. 아주. 음악을 만들고 있어. 왜 요즘 AI가 미술도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요즘 AI가 여러분들도 프로필 사진으로 그려주는 거 알아요? 사람이 아니던데 졸라 이쁘던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줬었는데 한 30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누구세요? 당신이세요? 말이 됩니까? 좀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봅시다. 이제 고대로 넘어갈 겁니다. 고대. 자,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는 넣어서 회의주의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배경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의주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를 아세요? 회의.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겠죠. 근데 이게 깔려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요, 이때 어쨌든 고대 그리스 당시에는 이런 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회의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 같은 건 애초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유보하는 게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의주의자거든요. 또 샀어? 투샷이야? 원샷? 아무튼 그런 게 이제 회의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윤을 만약에 하셨다라면은 자, 요 단어가 익숙할 겁니다. 이거 아세요? 아타락시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회의주의자라기보다 회의주의가 대표하는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판단에서도 이제 다 벗어난 약간 현재 같은 그런 이제 경지를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의 고민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아타락시아. 여기서 아타락시아라고 한다면은 철학자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말이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뭐 해야 된다? 중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요. 자, 아그리파는 회의지자들의 논변을 대표할 만큼 체계적인 형식성을 갖춘 뭐가 나왔어? 5가지 논변 연식이 나왔어. 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건 뭐야? 정보가 5개야. 5개의 논변주의자. 여기서도 친절하게 뭐라고 했어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와 있네요.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연식,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에 5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재밌습니다. 네, 재밌을 겁니다, 이제. 자,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정리해주고 넘어갈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그리파의 5가지 논변 형식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이라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회의주의랑 부딪히는 애들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독단주의라고 했어요. 그럼 독단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랑 관련돼 있다고? 절대적, 얘네는 나는 절대적 진리가 당연히 있다 라고 믿고 있는 애들이 독단주의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5가지 논변 형식은 이제 절대적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학문적인 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겁주고 시작해야 이제 그나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회의주의 이론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봉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를 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왜 만든 거라고? 이 독단주의를 뭐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반박해야 되고 봉쇄하기 위해서. 그쵸? 5개나 만들어. 그래서 봉쇄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나 빡쳤으면 저렇게 했을까요?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은 추상적인 개념과들의 연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무너뜨린다. 이 반박, 합리화를 무너뜨린대요. 어쨌든 얘 조지려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보면은 말이 돼요. 말이 나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말이 된다는 얘기는 이걸 이해하실 때 사례가 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죠? 잠깐 맛 좀 봐볼까요? 저기 보시면요. 어디 갔니? 어디 갔냐? 2번 문제 보면요. 기억 미음과 관련한 헤이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은 뭐 이렇게 한다. 얘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일단 다시 넘기시고요. 네. 쫄지 마시고. 네, 괜찮습니다. 자, 다시. 자, 먼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이라고 했어요. 자, 상위성.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너무 길게 쓰면은 힘드니까요. 상위성의 논변. 근데 우리가 이것만 잘 살펴보면 돼요. 상위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래요, 서로 다름. 근데 여기서 추가를 한다면 뭐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철학이나 믿음이잖아. 그죠? 아니? 이게 잘 생각해봐. 철학. 제가 매번 강조한 게 뭐였어요? 철학은 누군가의 주장이잖아. 근데 그 주장은 항상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를 수 있다고 했죠. 이 얘기예요. 어려울 거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누군가가 이게 절대적 진리라고 하면은 그건 네 생각 이거야. 저 볼게요. 철학에는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며 이런 상이성으로 인해 철학의 단일한 정책성을 확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 거기 밑에 쳐보자. 단일한 정책성. 그럼 단일한 정책성은 다른 말로 바꿔줄 수 있어요. 뭐? 그래, 절대적 진리 바꿔줄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자, 여기에서, 자, 누군가의 주장이 뭐라고 하고 있다? 어떤 경우? 유일한 진리, 유일한 진리라고 할 때, 자, 존나 거슬리는 워딩이 뭐야? 유일한 거야. 존나 거슬려. 얘는 지금 뭐래? 서로 다르다고 얘기할 건데, 유일하대. 그럼 뭐야? 병신, 조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주장할 때 회의자는 얼마나 많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는지 제시할 수 있다. 이거 유일한 거 아니야. 니 봐서 알잖아. 너 책 안 봤니? 너 책 안 보고 사니? 졸라 많어. 그래서 이 경우 그래서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다양한 의견 중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 그죠? 반박을 이제 뭘로 해? 응, 아니야, 상위성 얘기했어. 여태까지 보면은 다른 거 존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면은 이제 독단주의 입장에서 이제 뭐 한대요?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그럼 뭐를 만든다? 기준을 만들게 돼요. 동의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만약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명되지 않았거나, 자, 거기 동그라미,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설정한다면은, 자, 회의주의자들은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동의 기준을 할 때 또 다시 대응을 어떻게 한다고? 반대 기준을 제시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봐봐.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거 기준 제시했어? 그럼 난 이거 찾았는데? 어쩔 건데? 어쩔 TV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을 진리라고 주장할 경우 회의주의자는 동등한 권리를 지고 무조건 그것이 주장할 수, 이제 재밌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나옵니다, 이제.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뭐였냐? 지금, 무조건 진리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닥쳐. 니 무조건 거짓이야. 무조건 거짓이야. 뺑 하면 너도 뺑 하면 돼요. 이겁니다, 이거. 재밌죠, 이거? 자, 따라서 독단주의자가 증명되지 않은 혹은 증명될 수 없는 기준에 호소할 경우, 자, 회의주의자는 그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에 빠질 수 있다. 그럼 이게 뭐냐? 자, 어떤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없는 어떤 특정한 기준에 호소하는 경우 호소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호소. 그러니까 얘는 뭐야? 호소라는 건 감정에 의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래서 전제 설정 자체가 잘못됐어, 비용신아. 아니 왜 논리적으로 말 못함? 근데 왜 그런 거야? 논리적으로 반박 다 당했잖아. 자, 동의했어? 그럼 난 반대. 무조건 진리야. 너 닥쳐. 무조건 거짓이야. 아이씨, 왜 그래? 좀 해줘. 전제가 잘못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 자, 반면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자, 증명이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회의주의자는, 자, 그 증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 거, 이거 뭐야. 자, 이거 이제 이걸로 넘어갈 거야. 이거 세 번째 겁니다. 자, 요런 경우, 세 번째.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한소급의 변론이라고 있어요. 맞죠? 무한소급. 그러니까 무한소급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이 질문이 끊임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봐봐요. 자, 증명이 가능했어. 이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럼 얘는 뭐야? 그래? 그럼 그 증명이 뭔데?
그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족같죠? 자, 독단주의자가 그 증명 기준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면은,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대응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뜻대? 증명이 없거나 증명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알고리즘 2번으로 간다. 2번으로 간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다. 증명 기준이 증명되었어. 나 증명 가능해. 라고 하면은 그는 다시 그럼 또 그 증명의 기준은 뭔데? 무한한 물음에 답해야 하는 공경에 처했다. 증명 가능해. 그럼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증명 기준이 뭔데? 그래서 이거 증명돼서, 그럼 이 증명에 증명 가능한 건 뭔데? 이게 이제 3번이에요.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됐죠? 족같네요, 아주 그냥. 내가 봐도 빡이 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은 철학자들이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거 그냥 말싸움 할 때도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왕따 당하겠죠? 100% 왕따 당합니다. 자, 유한한 인간이 무한소급의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에 대한 근거는 나름대로 있어요. 그렇죠. 왜? 인간은 애초에 유한한 존재고요. 유한한 존재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은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한 사례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니는 아무리 끝까지 얘기해봐야 넌 증명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학자들은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너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 못한다. 이런 얘기로 3번에 해당되는 거였죠.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우리 순식간에 3개 다 했어요. 그쵸? 순식간에 3개 다 했습니다. 자, 독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 위해 기준을 증명하고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로 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는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최후의 근거를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자, 이 뭐라고 했어?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해서,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사태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이번엔 뭐다? 순환의 논변 형식. 자, 4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경쟁하는 두 개념 가운데 어떤 것이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미결정성은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자, 얘는 두 개념 자체가 어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치? 우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우위가 없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론적으로 이제 결정이 거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이 어떻게 된다?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근데 우리 처음에 이 얘기 했었어요. 회의주의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부분이랑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러한 논변 형식들은 결국 모든 것은 상대적 동그라미,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 그럼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딱 얘랑 딱 연결이 되는 거지. 절대적질이랑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된 거야? 5번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성의 논변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각이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쵸?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경우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야, 예를 들어서요. 자, 똑같이 손을 잡는 행위를 한다고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귀신의 집에서 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을 잡아버려. 씨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끔찍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소름 돋는 경험이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밤에 감성이 가득하고 약간 이제 꽃이 만발한 그런 곳에서 막 갑자기 두 눈을 이렇게 마주보며 손을 잡는 행위는 그건 설렘의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지각과 똑같은 지각이어도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독단주의자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모든 사상들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가 말하는 이 판단 중지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여기 세 번째 전까지만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조금 쉬웠네요. 그죠?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네. 자,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 인간은 절대적 진리와 관련하여 어떤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판단 유보,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다른 워딩이에요. 자, 고대 회의주의자들은, 필론주의자들은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해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를 벗어나고 이게 뭐야? 이걸요, 판단을 중지하자는 의미는요, 절대적인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얻는 고뇌를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여기 이 고뇌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고뇌를 벗어나고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아까 얘기했던 아타락시아. 그러니까 좀 이런 판단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 고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공포에 떨며 울부짖는 승객들. 자, A는 그럼 뭐겠어요? 누구겠어? 그렇지. 절대적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절대적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 혹은 이 진리를 찾으려 고뇌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래? 가판 위에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돼지를 가리키며 돼지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 야말로 현인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이 B가 누구겠어? 이 판단에 대해서 고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요거는 바로 연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있냐면은 3번 문제 잠깐 볼게요. 3번 문제 보면은 바로 답 나올 수 있죠. A, B가 의미하는 바. 야, 보기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야? A와 B가 의미하는 바. 우리 보기 읽을 필요는 없어. A는 1번 끝이야. 졸라 쉽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만 알고 있었다면은 충분히 푸시는 문제들이었다. 사실 저게 딱 봐도 몇 점짜리 같아 보여? 딱 봐도 3점짜리 문제 같아 보여요. 그죠? 근데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제가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기친 거 아니에요. 니들이 지금 판단했잖아. 그죠? 님들이 판단한 거예요. 자, 아무튼 라고 한 피론의 일화는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럼 여기서도 결론이 나죠.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게 뭐야?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고뇌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고뇌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한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들을 통해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는 참다운 근거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에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절대적인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얘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핵심 주장이지 진리라고 파악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실 필요 없다 분명 얘기했어요. 알겠죠? 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죠? 네 말이랑 반대하면 돼. 일단 반대하기. 그 다음에, 일단 저가 잘못했어. 그래? 해봐.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런 거랑 다 같냐고. 다르더라. 그죠? 우리 실생활에서 그랬다가, 저는 얄밉죠. 얄밉기도 하고 일단 주먹을 부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막 할지도 모릅니다. 자, 1분 문제 봅시다. 윗그레드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회의주의자들은
철저한 학문적 의심을 활용해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입증했다. 존재 입증한 거 아니야? 판단하지 말라겠잖아, 얘가. 그죠? 자, 2번. 자, 회의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전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거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거죠. 그쵸?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독단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주장에 대한 어떤 증명 기준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처음엔 제시했잖아. 나중에 제시 안 하고, 믿어줘. 호소한 거겠지만, 그쵸? 4번. 자, 독단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그죠? 필연주의자들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마음의 평정, 증명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2번 문제. 자, 기억, 미음과 관련한 회의주의자들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기억 뭐라고? 상위성의 논문이야. 그럼 뭐야? 뭐라고? 이거 반대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가 말한 거? 반대임. 자, 1번 볼게요. 1번 볼게요.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편적 진리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대응한다. 주장이 입증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준 내놓으라고 했잖아. 그죠? 진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그거 말고 우리 다른 거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증명할 필요 없다니까? 애초에 봐봐. 회의주의자들은 보편적 진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게 틀렸죠. 물론 입증할 수 없다는 건 맞을 수 있겠지.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 되겠지. 근데 보편적 진리를 찾아서 제시할 필요는 없지. 얘네는 보편적 진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니은이 아까 그 말했죠.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방식. 자, 요거는 우리 아까 여기서 연결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반대로 또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쵸? 증명할 수 없어? 그럼 넌 2번이야? 그러니까 꿈에서 들은 예언을 절대적 진리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예언을 꿈에서 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빠진 거지. 그치? 증명 못하잖아. 할 수 있어? 해봐.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냥 3번은 무한소급의 법칙이니까,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사물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증명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그럼 그 증명의 기준을 다시 증명해봐. 무한소급의 문제죠. 4번. 자, 리을, 순환의 논병 방식. 이 두 개념이 다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위성 없다고. 신의 존재는 경전에 기록되어 있어 입증되며 경전은 신의 말이므로 모두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러면은 신과 경전 중 뭐가 먼저야? 엄마가 먼저야? 아빠가 먼저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신이 먼저야? 경륜을 따라야 돼? 그럼 만약에 네가 꿈에서 신이 얘기를 했어. 그럼 너 그거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이러는 거죠. 그럼 바로 이거 가능하죠. 그렇죠? 우위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나를 좀 그지같이 보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존나 얄밉다라는 표정으로 저 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정도의 희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5번. 자, 5번이 뭐였어요? 상대성 논명.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자, 자신이 판단한 대상의 참된 본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판단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것도 상대적인 거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아그리파의 관점에서 보기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뭐가 나오냐? 귀납적 논증이 나왔어요. 존나 짜증날 것 같은데, 그죠? 귀납적 논증의 경우 결론은 일부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에 의해 정당화된다. 자, 여기서 좀 거슬리는 거 하나 있지 않니?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이래요. 자, 근데 우리 뭘로 바로 분석이 가능할까? 무한한 사례는, 그러니까 무한한 사례가 있죠, 그쵸? 근데 우리 이걸 다 제시할 수 없다고 하겠죠? 자, 그러나 결론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지. 그치? 그쵸? 필연성을 못하겠죠? 사례들이랑 무한함으로 무한한 사례를 인간이 모두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래? 연역적 논증 역시 마찬가지다. 연역적 논증에 의해 결론의 참을 보장할 경우 결론의 명제는 전제가 참인 경우 도출된다. 그럼 결론은 전제를 통해 타당성을 한다. 그럼 이번에 무슨 문제 같아? 이거죠. 독단적인 전제 설정에 대한 문제죠. 그죠? 자, 그런데 연역적 논증에서 참으로 가정하고 있는 전제는 어떻게 참으로 설정될 수 있을까? 이것도 뭐야?
야! 증명 가능한 걸, 증명 가능하다며. 그럼 그 증명은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거잖아, 그죠? 무한소급도 나왔네요,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보기를 분석을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사실상 결론을 포함한 유형제들을 종합해서 귀납적 논증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아그리파의 관점이니까 더더욱 우리가 회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귀납적 논증의 결론인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는 이유. 그치? 필연성이 우리 상대적이라고 했잖아. 그죠? 맞니? 논증의 근거가 모두 증명되지는 않았음을 들 수 있다. 연결되죠? 모두 증명 못하잖아. 무한인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안 돼요. 네, 2번. 자, 귀납적 논증에서 특수한 사례들의 축적은 지각 불가능한 사례들의 축적으로 그 자체가 대상의 참된 본성임을 알 수 있다. 이거 맞냐? 맞아요. 그럼 특수한 사례는요, 우리가 지각이 가능하다 했어요. 사실 얘는 까는 건 뭐야? 상대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다 지각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2번 자체가 아그리파의 관점이랑은 안 맞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건 같은 경우는. 그죠? 자, 3번. 연역적 논증의 전제는 모든 사례를 통해 입증한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까지 맞죠? 그죠? 그냥 전제 먼저 깔고 한다고 했으니까 독단적인 전제 설정에 논변 형식이 빠질 수 있다. 아까 저번에 이거 한번 설명했었죠? 연역적 논증할 때? 3번 됐고요. 4번. 연역적 논증은 증명되어야 할 것을 이미 전제 속에 포함시켜 놓고 그것을 도출하게 되는 순환의 논변 형식에 빠질 수 있다. 아까 순환은 뭐라고 했어? 이거 우리가 우위를 따질 수 있는 거냐? 아니라고 한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자, 5번. 연역적 논증은 전제가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필연성은 그거는 얘네 주장이 맞는 거고 결론 역시 절대적인 필연성을 지닐 수 없어 상대성의 논문 형식으로 귀착될 수 있다. 이거 다 반박 가능하죠. 자, 나 이제 5번. 이것도 빡치네요. 그죠?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 들어가네요. 자, 뭐냐, 신앙주의예요. 신앙주의. 너무 다른 사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신앙주의는 신에 대한 신앙에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는 입장을 가리키지 않는다. 무조건 매달리는 게 아니래요. 신앙주의는 절대적 진리와 관련한 판단을 중지해야 되는 회의주의적 입장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셈이다.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어느 정도 의존한대. 그러면 회의주의자의 말과 조금 비슷한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쵸? 회의주의를 통해 우리가 땡땡땡땡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자각하면 뭐지? 결국 기존의 이성을 폐기하고 신앙으로 귀의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건 뭐야? 대충 회의주의자랑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판단을 중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만 일단 찾아보면 몇 번이 있을까? 일단 1번은 맞는 것 같고 2번 절대적 진리 판단 안 되잖아. 이거 빼고 3번 정당한 학문적 의심을 지닐 만큼 이성적이진 않은 존재. 요거는 일단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정당한 학문적 의심은 했잖아 우리가. 근데 일단 여기는 아니죠. 4번 회의주의를 통해서만 절대적 진리와 지식. 이거 안 되잖아. 절대적 없다고 했잖아. 그죠? 5번 신의 존재 위에는 어떠한 것도 증명할 수. 우리 신도 증명 안 된다고 했어. 1번밖에 없네. 그쵸? 그래서 아무튼 자, 쭉 뒤에 거 보면요, 결국 기존의 이성을 폐기하고 신앙으로 귀의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성의 시대에 신앙의 시대가 병존하는 것은 회의주의와 신앙주의가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걸 인식할 때 바로 이를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존재. 그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죠? 6번 없네? 아깝다.